연극 4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곡은 무엇일까? 두 번째, 희곡 요소 세 가지는 무엇일까? 세 번째, 대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연극의 특성 네 가지를 배웠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배우, 무대, 희곡, 관객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무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공연 무대를 만드는 사람에 대해 함께 이야기도 했고요. 무대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뮤지컬의 종류와 공연과 영상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죠. 뮤지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원작 이야기가 어느 컨텐츠냐에 따라 불리우는 이름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어느 컨텐츠에서 가지고 오던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는 극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극본 혹은 희곡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희곡은 무엇일까요? 희곡은 무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 대본을 말해요. 희곡을 다른 말로 극본이라고도 합니다. 희곡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희곡도 문학의 한 장르로 대사와 행동 그리고 갈등이 있어요. 특히 대사와 행동은 다른 산문 형식처럼 쭉 설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물이 어떤 대사를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나뉘어서 적혀 있습니다. 또 희곡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해설과 지문이 현재 진행형으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희곡과 동화의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이 희곡과 동화는 행복한 왕자의 일부분입니다. 먼저 희곡을 읽어볼게요. 그러자 제비, 이마를 훔친다. 또 물이 떨어진다. 참 이상하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도 없고 별이 총총한데 빗방울이 떨어지다니. 아니, 동상이 울고 있네? 그래, 나는 지금 울고 있어. 자, 다음은 동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는 이마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또 물이 떨어졌습니다. 제비는 이상한 마음에 일어서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참 이상하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도 없고 별이 총총한데 빗방울이 떨어지다니. 고개를 돌리던 제비는 동상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동상의 두 눈에 고인 눈물이 볼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동상이 울고 있네? 그래, 나는 지금 울고 있어. 자,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쓰여진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희곡은 무대 위에서 공연할 것을 생각해 대사를 중심으로 쓴 문학 작품이에요. 희곡은 동화처럼 이야기를 다루지만 해설, 대사, 지문으로 이야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동화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럼 해설, 대사, 지문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희곡은 해설, 대사, 지문으로 이루어진 문학이에요. 먼저 해설은 극본에서 때, 곳, 나오는 사람, 무대와 무대의 바뀜을 설명하는 부분을 말해요. 다음으로 대사는 인물이 직접 하는 말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문은 괄호 안에 써서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을 나타내는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 이제 희곡에서 해설, 대사, 지문을 찾아볼 건데요. 아까 본 행복한 왕자의 희곡입니다. 한번 해설과 대사, 지문을 찾아볼까요? 해설은 극본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말한다고 했죠. 대사는 인물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지문은 괄호 안에 써 있는 부분으로 행동이나 표정이 쓰여져 있어요.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20초의 시간을 줄게요. 친구들이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다 찾았나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은 해설, 파란색은 대사, 연두색은 지문입니다. 친구들 다 맞게 표시했나요? 이제 뮤지컬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뮤지컬은 연극의 음악과 춤이 결합된 장르라고 생각하면 돼요. 뮤지컬에서 음악이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인물이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로 다 표현되지 않을 정도로 더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래가 나옵니다. 즉, 감정이 고조되면 그때 노래가 나오고 그 인물이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것이랍니다. 선생님이 오늘 보여줄 뮤지컬 영상은 겨울왕국에서 안나가 부르는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입니다. 영상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음계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지만 대사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함께 봅시다. 두 번째, 노래 속에서 대사의 종류 세 가지, 대화, 독백, 방백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시작할게요. 영상 잘 보았나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하면 뮤지컬 겨울왕국은 프로시니엄 무대로 이루어져 있고 애니메이션이 원작인 애니컬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있죠? 자, 영상을 보기 전에 대사의 종류 세 가지를 찾아보자고 했는데요. 찾았나요?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이라 다 찾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화는 2명 이상의 인물들이 주고받는 말을 말해요. 독백은 등장인물이 상대역 없이 혼자서 하는 말을 말합니다. 방백은 관객들에게만 들리고 상대 배역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설정된 말입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대사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대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화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2명의 하녀가 안나를 깨우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2명 이상의 인물이 주고받는 말을 말해요. 대화를 통해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상대방 표현에 반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독백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엘사가 예전에 부모님이 해주셨던 말을 상기시키면서 엘사가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독백이란 상대방 없이 혼자서 하는 말을 말합니다. 독백은 관객에게 인물의 심리 상태를 전달하는 효과가 큽니다. 대사의 종류 세 번째는 방백입니다. 이 장면에서 엘사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고 안나는 자신이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를 관객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엘사와 안나 모두 말을 하고 있지만 둘이 서 있는 공간은 다른 곳이기도 하고 옆에 많은 상대 배역들이 있지만 이 둘이 하는 말은 들리지가 않아요. 이처럼 방백은 관객에게만 들리고 상대 배역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설정된 말을 말해요.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죠. 상대 배역들은 방백을 하고 있는 배우의 대사가 실제로는 들리지만 극 안에서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약속된 것이에요. 방백은 자신의 생각과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알려주는 역할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인물이 극 속에서 나와서 관객과의 대화를 시도하려는 목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수업입니다.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희곡이란 무엇이었죠? 희곡은 무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 대본입니다. 두 번째, 희곡의 요소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희곡은 해설, 대사,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사의 종류 세 가지는 무엇이 있나요? 대사는 대화, 독백, 방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어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안정이 돼서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